기에서 쓰는 이 전자기 유도가 많이 일어나게 한다. 즉 전기를 많이 만들고 싶다. 그럼 첫 번째로 쓰는 게 뭐 하는 거야? 자석의 세기는 뭐한 거? 센 거. 그죠?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그 다음에 코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코일의 가문수는 뭐 할수록 많을수록 더 많이 생기더라. 자, 그 다음에 자석 혹은 코일을 움직이는 속도는 빨리 움직일수록 이렇게 많이 생긴다라고 했었죠. 그죠? 자, 빠르게 움직일수록 얘가 더 많이 생기더라.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자기 유도니까 즉 자석을 움직이던 코일이 움직이던 여기서는 뭐 하는 거야? 코일을 움직이긴 합니다만 실제 발전기에서는 요 두 개를 움직임으로 인해서 즉 코일이 느끼는 뭘 받게 해서 자기장의 변화를 주어서 뭐를 만들게 한다? 유도 전류가 흐르게 한다. 즉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하더라 라는 거였죠. 그죠? 자, 그 다음으로 했던 게 뭐냐면 발전기에서 즉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어디까지? 우리 집까지 운반하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발전소에서 집까지 전기를 운반하는데 이걸 뭐라고? 송전이라고 설명을 했었다. 그죠? 자, 그런데 요 송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220V 우리 집에 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근데 220V보다 뭐 하는 거야? 높은 전압을 쓰는 것. 요것도 얘기했죠. 그 이유까지도 다 설명을 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나온 개념 먼저 볼게요. 뭐? 전력을 뜻했죠. 그죠? 자, 그럼 전력은 뭐라고? P, 파워라고 썼고요. 얘는 단위 시간 동안의 생산 혹은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를 전력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식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시간 T를 단위 시간 동안에 생산 후는 소비하는 거니까 뭐 전기 에너지 요렇게 썼었죠. 그죠? 즉 전기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누면 단위 시간 동안에 에너지가 나오니까요. 자, 그런데 요때 전기 에너지가 전압, 전류 곱하기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TT 날려버렸지. 그치? 그래서 P는 IV, 즉 전류 곱하기 전압 요렇게 됐었죠. 그죠? 자, 그런데 요거를 다시 식을 변형시켰죠. 뭐 V 꼴 IR 뭔 법칙? 오음의 법칙 갖고 와서 바꿨죠. 그죠? 그래서 I 제곱에 R 써도 되고요. V, I 대신에 뭐 R분의 V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R분의 V 제곱 요렇게 또 썼었죠. 그죠? 그래서 요 식들이 뭐 하는 거야? 여러 개가 요렇게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요 식들을 각각 뭐 하는 거야? 골라 쓰더라. 그런데 선생님이 이거를 추천을 해 줬잖아요. 그죠? 어떤 식을 쓰면 좋더라. 그 얘기를 했었죠. 그죠? 다음 페이지에서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식들을 여러 개를 봤죠. 그죠? 뭐 P 꼴 IV I 제곱에 R 그 다음에 뭐 R분의 V 제곱 요렇게 있었죠. 그죠? 이제 I가 뭔지 V가 뭔지 R이 뭔지 이제 익숙해졌죠. 그죠? P는 방금 전력이라고 그랬고 I는 뭐야? 전류. 전류는 전하의 움직임 혹은 전하의 흐름 즉 전기를 띤 입자가 움직여가는 게 전류였고요. V는 뭐였지? 전류가 흐를 수 있게끔 해주는 원동력 즉 전류가 흐를 수 있게끔 뭐 하는 에너지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전압이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R은 뭐 저항이었죠. 얘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 이랬죠. 자, 단위는요. 얘 암페어 전압은 볼트, 저항은 뭐 옴 이렇게 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전력의 거는 뭐 줄 퍼 세크 왜? 요게 에너지 단위였고요. 얘가 시간의 단위였는데 요게 귀찮아서 뭐 와트로 쓴다. W라고 대문자 W를 쓰고 읽을 때 와트라고 읽는다 라고 설명을 했죠. 그죠? 자, 그런데 요 식 이제 볼게요. 어느 때 뭐를 쓰는지를 선생님이 추천을 해줬냐면 자,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전력, 즉 송전 전력 할 때 요식을 쓰다 그랬죠. 즉 P0, 이 송전 전력이죠.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전력, 송전 전력을 다른 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P0라고 하고 이때 I0, V0 써도 되는데 그냥 IV 그냥 이렇게 쓸게요. 선생님은 IV 이렇게 해서 즉 송전 전력에 관계된 문제를 풀 때는 요식을 쓰더라. 자, 그 다음 두 번째 P 이꼴 뭐 하는 거야? 손실이라고 쓰면서 I 제곱에 R 요렇게 썼었죠. 그죠? 자, 요거 손실되는 전력은 뭐 I 제곱에 R 요식을 쓰는 게 좋더라. 즉
요렇게 쓰는 게 좋더라. 요걸 쓰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가정에서 쓰는, 즉 가전제품이 실제 얼마만큼의 전력을 쓰느냐. 그게 뭐야? 소비 전력이었다. 그죠? 자, 소비 전력은 뭘 하더라? R분의 V 제곱 요걸 써라고 설명을 드려줘. 그죠? 물론, 자, 송전 전력에 I 제곱에 R 써도 됩니다. R분의 V 제곱 써도 돼요. 하지만 요게 제일 편하다 그랬지. 그지? 그 다음에 손실 전력은요.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이게 뭐 송전탑 이렇게 걸쳐서 뭐 여러 개가 오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 전부 무슨 연결된 거라고? 직렬 연결이라 그랬지. 그지?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일자로 쭉 이렇게 되는 거. 직렬 연결이니까 뭐 값이 같을 거야? 전류 값이 같으니까 비교하기가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소비 전력은요. 가정에서 쓰는 가전제품들은 우리 콘센트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같은 값을 가지는 거. 즉 여기도 전압 V, V 다 같거든요. 그래서 요 전압이 들어있는 식을 쓰는 게 뭐하더라? 편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요 식들을 각각 추천해 드렸습니다. 문제 풀 때 아마 썼을 겁니다. 선생님이.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요. 요거 얘기해야 되죠. 요거. 자, 뭐 하는 거? 손실 전력. 다시 얘기할게요. 자, 손실 전력은 이게 뭔 얘기냐면 자,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었어요. 자, 근데 이게 어디까지 와? 우리 집까지 온단 말이야. 오는데 요 송전선, 즉 전기줄이죠. 그죠? 이 송전선에서 자, 요 전력, 즉 전기에너지들이 이렇게 운반되다가 뭐 하는 거야? 일부가 사라져. 뭐로? 열의 형태로. 즉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전기에너지를 100을 만들었는데 집에 100이 와, 안 와? 100이 안 온다는 얘기죠. 왜? 일부가 열에너지로 사라져서. 이때 사라지는 전기 에너지를 뭐라고? 손실 전력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됐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 집에서 쓸 수 있는 소비 전력은 뭐 한 거야? 송전 전력, 즉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력에다가 손실 전력을 뺀 값이죠. 손실 전력.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게 이렇게 된 거였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식들을 설명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손실 전력 P 손실은 I 제곱의 R 요 식을 쓰라 그랬죠. 즉 손실 전력은 그 송전석에서 흐르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저항에 뭐하더라? 이렇게 비례하더란 얘기죠. 자, 그러면 손실 전력은 전류가 뭐할수록 세게 흐를수록 커지고 그 송전선의 저항이 클수록 뭐하는가? 커지더라. 그런데 우리는 목표가 손실 전력을 키우는 거야? 줄이는 거야? 줄이는 거죠. 왜? 키컵 발전소에서 만들었는데 손실 전력을 키운다고 생각해봐요. 요는 일정할 때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야? 줄지. 그러니까 얘를 최대한 줄여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이 소비 전력을 최대화시키고 싶은 거니까 얘를 뭐하니까 줄이려고 하면 자, 방법. 첫 번째, 뭐 하는 거야? 전류를 줄이는 방법 하나.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저항을 줄이는 방법 하나. 자, 그런데 실제 저항은 이미 우리가 요 송전선 재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이미 다 가장 작은 뭐를 구리를 쓰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더 이상 얘를 불가능해. 자,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얘를 뭐 하는 거야? 줄여야 되는데 이때 이 I는 어디? 여기 송전 전력에서 결정된 요 I거든요. 즉 뭐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P 꼴 P0 이꼴 IV 일정하거든요. 그러면 얘를 줄이고 싶다는 얘기는 요 I가 줄어들게 되면 요 송전 전력은 처음에 만들어진 거니까 일정하니까 뭐를 키워버려라? 전압을 키워버려라. 즉 전류를 조절하는 것보다 전압을 조절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왜? 전압은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해주는 에너지원이니까 에너지원을 가지고 흐를 수 있게 하니까 얘를 조절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송전 과정에서는 우리가 쓰는 전압 220V보다 뭐 하는 거? 높은 전압으로 송전해라. 낮은 전압으로 송전해라. 높은 전압으로 송전해라. 라는 것까지 요거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식이 좀 많았었죠. 그죠? 요것들 꼭 한번 다시 보시고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오늘 또 식이 또 튀어나올 거거든요. 그죠? 자,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변압기 하기 전에 문제 먼저 풀게요. 지난 시간에 제대로 우리가 이해했는지 보기 위해서. 자,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단위 길이당 가무수가 다른 두 개의 코일을
자석의 속도를 다르게 해서 움직였더니 결과가 표와 같더라. 자, 그럼 두 개가 있죠, 그죠? 자, 가문수가 적은 거, 가문수가 많은 거. 자, 이미 다 설명해 드렸죠? 자, 그러면 천천히 넣었을 때 이 바늘의 움직임 비교하시고요. 빠르게 넣었을 때 움직임 비교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지했을 때는 역시 이렇게 되는 거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자, 똑같은 속도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즉 천천히 혹은 빠르게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바늘이 많이 움직입니까? 요 가문수가 많은 거죠. 즉 그만큼 이때 유도되는 유도전류가 뭐하더라? 얘가 더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죠? 유도전류가 훨씬 많은 거.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발전기를 하는데 많이 만들어질 때, 즉 유도전류가 많이 생기게 하려면 코일을 가무수는 뭐해라? 증가시켜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자, 그럼 기억. 자기장의 변화가 유도전류를 흐르게 한다. 전자기 유도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그래서 코일의 자석이 움직일 때는 이렇게 뭐가 그 유도전류가 생기지만 정지해 있을 때, 즉 자기장의 변화가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안 생기잖아요. 그죠? 요게 바늘이 정지해 있으니까.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자, 니은.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유도전류의 세기가 세다. 당연히 이렇게 바늘 많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센 거 보입니다. 디귿. 코일 속에서 자석을 왕복하면 검유계의 바늘이 0점을 중심으로 왕복한다. 요거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맞죠? 자, 지난번 뭐라고 했냐면 이게 0이라 그러면 바늘이 자석이 들어올 때, 자석이 나갈 때, 즉 유도되는 유도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인 거 설명했죠. 왜? 자기장이 반대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를 요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 몇 번? 5번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죠? 자, 2번 볼게요. 표는 두 지역 A, B에서 각각 전력을 송전할 때 송전전력, 송전선의 저항, 그 다음에 송전선에서의 손실 전력을 나타냈다. 이때 송전전압을 VA, VB라고 하자. 즉 송전전압이라고 하는 건 송전을 할 때 이미 IV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I0, V0, 여기도 I0, V0 결정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A 지역에서 결정된 거, B 지역에서 결정됐는데 요거를 A, 요걸 B라고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요 값하고 요 값이 몇 대 몇이냐? 요렇게 묻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 값을 알려 그러면 자, 뭐가 필요해? 요 전류값이 필요하네요. 그죠? 전류값을 알아야지 요 미지수가 뭐 하는 거? VA, VB가 미지수 하나가 남으니까 계산이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 요 i를 계산할 수 있는 게 뭐야? 여기서 힌트를 해야겠네요. 자, 그러면 손실 전력 선생님이 뭐씩 떠올리라 그랬지? I 제곱에 R. 요거 떠올리라 그랬죠. 그죠? 자, 그럼 저항값이 같네? 둘 개가. 그러면 얘가 1대4가 나오려고 하면 I 제곱이 얼마란 얘기야? 1대4. 그러면 전류 I는 1대2지, 그지? 왜? 제곱한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전류의 B는 1대2겠네요. 그러면 P, O, A 지역 꺼볼게요. 이게 얼마야? I, 제로에 V, A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얼마야? 1이라고 봅시다. 그 다음 B 지역은 CP 제로죠. 이게 얼마? 2I 제로야. 그지? 그럼 VB야. 요게. 요렇게 식이 써지죠. 그러면 요 녀석하고 요 녀석 곱해서 1이 나와. 그럼 VA는 뭐라고 보면 돼? 1이라고 볼게요. 그죠? 1이라고. 자, 그러면 요거는 2가 있지. VB하고 곱해서 뭐야? 10이 나오려고 해. 그러면 VB가 얼마여야 돼? 5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5 곱하기 이렇게 10 나오니까. 그래서 몇 대면? 1대5 되겠죠. 그죠? 그럼 3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 에너지가 송전선을 통해 가정으로 공급되는 모습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표는 그림의 발전소에서 가정으로 보내는 송전 전력이 일정할 때 송전 전압을 정리한 것으로 A, B는 가정으로 전기 에너지가 공급되는 각각의 상황, 즉 A 상황, B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A, B 상황에서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손실 전력이 PA, PB라고 한다. 그럼 요네들은 몇 대 몇이냐? 요거 묻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또 나왔네. 자, 손실 전력 하면 떠올려야 될 식 뭐? I 제곱에 R. 즉 전류 곱하기 저항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전류는 우리가 계산해 내야 됩니다. 이걸로부터 계산해 낼 거고요. 지금 R은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죠. 왜? 상황이라 그랬잖아. 같은 상황이니까 동일한 뭘 쓴다는 얘기야? 송전선을 쓴다는 얘기니까 R 값은 뭐 하는 거야?
동일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i를 찾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올라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송전 전력은 P0 값이 지금 일정하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전압이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죠. 지금 2배가 커. 그지? 그러면 전류를 비교하면 얘가 뭐 2i가 되고 얘가 i가 돼야겠지. 그지? 그래야 곱했을 때 뭐가 되는 거? 같은 값이 나오겠죠. 자, 그럼 전류비는 몇 대 몇이야? 2대 1 나오죠. 그죠? 그러면 전류비가, 즉 i가 2대 1이니까 그러면 i 제곱의 r이니까 i 제곱 얼마? 4대 1 되겠지. 그럼 어차피 저항값이 같으니까 몇 대면? 4대 1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으로 처리해야겠네요. 그죠? 지금 선생님은 되게 쉽게 푸는 듯 느껴지지만 여러분도 뭐가 되냐면 이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하면 이렇게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키포인트 하나. 자, 쓰라고 하는 것들 있죠. 송전 전력 계산하라고 할 때 지금 선생님 뭐 써? P = IV. 송전 전력과 관계된 식이니까 이거 써서 뭘 계산해? 전류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손실 전력 계산하라 그래서 그럼 뭐 요식 떠올렸죠. 선생님 쓰라는 식 그대로 뭐 하는 거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익숙해지면 가능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완전히 이게 키포인트인데요. 이게 상당히 응용된 문제가 또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즉 뭐 원리를 반드시 알아두란 얘기겠죠. 여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방금 얘기했다시피 P = IV, 즉 전력식 응용된 거 가지고 각각 시추의 그 상황에 맞게 선생님 쓰는 거 계속 연습하라고 했죠. 그것만큼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 여기 변압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변압기 필요한 이유를 이제 먼저 설명을 해야겠죠. 자, 발전소에서 뭘 만들어? 전기를 만들어. 그지? 그럼 요거를 어떻게 돼? 우리 집까지 송전을 하죠. 그죠? 자, 송전 과정을 거치는데 일단 발전소에서 나오는 것보다 전압을 높여 놨죠. 송전 과정에서 전압을 높여. 그죠? 그러다가 우리 집 근처에 오면 얘를 다시 몇 볼트? 220볼트로 뭐 하는 거야? 전압을 낮춰야죠. 그죠? 왜? 우리 220V 쓰는데 얘는 몇천 킬로볼트로 단위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높은 전압이기 때문에 우리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220V로 다시 전압을 낮춰. 그죠? 이런 식으로 전압을 높일 수도 있고요.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때 필요한 기기가 있겠지. 그게 뭐야? 변압기입니다. 자, 발전기는 전기를 뭐 하는 거야? 만드는 거. 그러면 변압기는 뭐를 바꾼다? 전압을 바꿔주는 기계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높일 수도 있고요. 낮출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도대체 어떤 원리로 그럼 전압을 높이거나 낮춰주느냐를 보면 누구의 원리와 똑같아? 발전기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발전기 원리하고 똑같아요. 자, 발전기 무슨 원리 썼었지? 전자기 유도죠. 얘도 전자기 유도입니다. 전자기 유도예요. 자, 그럼 얘가 도대체 어떻게 전자기 유도를 쓰는지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밑에 그림을 볼게요. 자, 변압기가 겉으로 생긴 모습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원리는 다 동일합니다. 자, 왼쪽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는 걸 몇 차 코일? 1차 코일. 보통 왼쪽을 1차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코일이 감겨져 있지 얘를 몇 차 코일? 2차 코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I1, 2차 코일을 I2, 전압을 V1, V2라고 한 거죠. 그죠? 그다음 뭐 또 심하게 되면 얘 R2, R1. 얘는 지금 저항이 없긴 없네요. 이제 일단 저항을 걸어 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저항을 여기 뭐 하는 거? R1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저항값까지도 계산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자, 그럼 볼게요. 그러면 이제 전압, 전류, 저항 설명 다 드렸고요. 이제 설명 안 한 거 딱 하나 있네요. 자, 왼쪽 볼게요. 뭐처럼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 얘는 뭘 뜻하냐면 교류를 뜻합니다. 교류.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면 이게 뭐야? 직류입니다. 교류, 직류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네. 언제 가르쳐줬다? 1학기 때 가르쳐줬죠. 자, 교류는 뭘 교류라 그랬지? 얘는 전류의 세기가 뭐해? 변하죠. 즉 시간에 따라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는 거. 즉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요렇게 선생님 그려줬지. 그치? 자, 뭐 하는 것처럼 사인 그래프처럼 그려줬죠. 그죠? 직류는 변화해 안 해? 전류 세기 일정. 요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그려? 요렇게 그려진다 그랬지. 얘가 시간이고 전류 세기라 그러면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거든요. 그러면 굳이 직류가 아니라 얘를 쓴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걸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일단 좀 지울게요, 여기를. 자, 그러면 왜 하필 왼쪽 코일에 얘를
직류가 아닌 교류를 썼냐? 자, 지금 우리가 발전기의 원리에서 뭘 이용한다고? 전자기 유도. 자, 그러면 여기는 실제적으로 지금 뭐 하는 거야? 왼쪽에서 전류가 흘러와서, 즉 전기 에너지가 와서 이쪽인 전기 흘러. 근데 우리는 그 전기 에너지를 이쪽으로, 즉 전력을 이쪽으로 전달하고 싶거든요. 그럼 여기는 실제 우리가 공급되는, 즉 전원 장치에 연결돼 있다고 안 돼 있다고?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다가 전류를 흐르는 거, 즉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려면 뭘 해야 돼? 여기에 유도 전류가 흐르게끔 해줘야지. 왜? 여기는 공급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공급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원 장치에서. 그러면 얘에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유도 전류거든요. 그러면 이쪽 코일에 유도 전류가 생기게끔 해줘야 돼. 자, 그럼 유도 전류가 흐르게끔 하려면, 자, 코일 주변에 뭐가 변해야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죠? 뭐? 자기장 변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을 때 자석을 뭐 하는 거야? 왔다 갔다 하면 자기장, 요 코일이 느끼는 자기장 변화가 달라졌는데 얘는 지금 둘 다 코일이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에 없는 상태?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러면 왼쪽 코일이 어떻게 해서 자기장의 변화를 생기려고 하는 거냐면, 자, 여기 전류가 흐르죠? 그럼 요 코일 주변에서 뭐가 생겨? 자기장 생길 거야. 그죠? 자기장이 생깁니다. 자, 자기장이 생기는데 문제는, 자, 왼쪽에 교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즉 전류의 세기가 달라져. 그죠?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간에 따라. 그러면 이 전류의 세기가 세지면 자기장 세기 세진다 그랬고, 전류가 약해지면 자기장 세기 약해진다 그랬죠. 앞에 앙페르 법칙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교류 때문에 자기장의 크기도 뭐 하는 거야? 변하는 거죠. 자기장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코일, 즉 2차 코일은 자기장이 계속 뭐 한다고? 변화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뭐가 발생하는 거야?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 거죠. 됐죠?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왜 왼쪽에 직류가 아니라 교류를 썼냐면 1차 코일에 교류가 흐르게 되면, 자, 요렇게 시간에 따라서 뭐가? 전류의 세기가 바뀌어. 그럼 이 코일에서 만들어지는 뭐도 바뀌어? 자기장도 바뀌어. 그럼 2차 코일의 입장에서는 지가 자기장이 계속 변하니까 뭐를 만들어낼 수 있다? 유도 기전력이 생겨서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다. 즉 여기에 전류가 흐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있던 것이 어디로 넘어가? 이쪽으로 전류가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죠? 왜? 얘를 요로 전달시키는 거. 요렇게 해서 전달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주의할 점. 자, 여러분들 문제 풀 때 항상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1차 코일에서 전기 에너지가 있었지, 그지? 전기 에너지. 그럼 2차 코일에도 전기 에너지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걸 시간당 전기 에너지, 뭐 전력이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1차 코일에 흐르는 전기 에너지를 E1, 2차 코일에 E2, 전력을 P1, P2라고 하면, 자, P1, P2는 같다고 해야 돼? 다르다고 해야 돼? 같다고 둬야 됩니다. 즉 전기 에너지 손실이 있다고 봐? 없다고 봐? 없다고 봅니다. 왜? 있다고 보면 너무 골치가 아파져. 왜? 빼버리고 다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풀 때는 두 개 요렇게 같다. 즉 전력 손실이 있다 없다. 없는 걸로 가정하고 문제를 풀 겁니다. 요거는 만약에 있다라는 거는 한전에 근무하고 싶으면 알아야겠지. 그래야 이게 얼만큼 손실이 일어나는지를 판단이 될 거기 때문에 요거 반드시 같다고 두는 거. 우리 수준은 요거 같다고 둘 겁니다. 됐죠? 그죠? 자, 그럼 밑에 보겠습니다. 자, 원리 다 설명했으니까요. 1차 코일에 세기와 방향이 바뀌는 전류인 뭐가 흐르더라? 교류가 흐른다. 교류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코일 주변에 뭐가 바뀔 수밖에 없다? 자기장이 바뀌게 된다. 설명드렸습니다. 전류의 세기가 바뀌어. 그럼 자기장의 세기 바뀝니다. 이해 안 되면 앙페르 법칙 다시 읽어보고 넘어오십시오. 자, 그럼 1차 코일 주위비의 자기장이 변하니까 2차 코일에 뭐? 전류가 유도되더라. 즉 유도 전류가 흐른다. 즉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 같은 말이라고 했죠. 그죠? 요렇게 해서 2차 코일에 넘어가면서 전압이 바뀌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거. 여기서는 원리는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1차 코일에서 2차 코일로 도대체 전압이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하느냐? 식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변압기에서 전압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즉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 그랬으니까 그 원리를 잠깐 설명을 좀 해드려야겠죠. 그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 뭐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 식이 등장하겠죠. 그럼 식이 등장한다는 얘기는 계산 문제가 쏟아진다는 얘기인 거지. 그치? 자, 그럼 요거 하기 전에 하나 선생님이 빠뜨려 모은 게 있습니다. 자, 아까 앞에 그림에서
이 변압기 1차 코일하고 2차 코일 이렇게 돼 있었죠. 여기다가 N1, N2라고 좀 적어 놓으실래요? 자, 1차 코일의 N1은 감긴 수를 얘기합니다. 감은 수, 코일의 감은 수. N2는 당연히 2차 코일의 뭐한 수? 감은 수를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선생님이 1차 코일에서 흐르던 전류가 2차 코일로, 즉 전력이 넘어가는 거죠. 시간당 전기 에너지가 넘어갈 때, 자, 손실 있다고 없다고?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차 코일에 걸리는 전력을 P1, 즉 1차 코일의 전력, 그 다음에 2차 코일의 전력을 뭐 P2, 뭐 같다라고 두라고 했습니다. 요거 다르다고 하면 머리 아파집니다. 우린 같다고 볼게요. 자, 그럼 밑으로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자,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하고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자,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높이거나 낮출 때 얘기입니다. 뭘로 조절하냐면 가문수로 조절합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뭐 했냐면 자,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자, 이거 10번 감은 거하고 이렇게 해서 50번 감은 게 있다고 합시다. 자, 50번 감은 게 전류가 더 세게 흐른다라고 앞에 설명했죠. 유도 전류 세기가 세다. 그러면 그게 왜 세지냐면 유도 기전력이 그만큼 뭐 하는가? 커지기 때문이야. 그지? 그러니까 유도 기전력은 전력을 얘기한다고, 전압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죠? 전압을 얘기하니까 이 전압이 크다는 얘기는 가문수가 많을수록 전압이 뭐하다는 얘기야?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높일 거냐 낮출 거냐는 이 가문수로 설명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즉 많이 감을수록 유도 기전력이 커지니까 자, V1 대 V2는 뭔 수와 같더라? N1 대 N2. 즉 감은수에 따라서 거기에 걸리는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뭐하더라? 결정되더라. 요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편한 거 택하세요. 근데 요거를 뒤에 전류까지 같이 쓰려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몇 대 몇 대 몇 대 쓰기가 힘드니까 자, 요렇게 쓸게요. V2분의 V1은 N1, N2 요렇게 쓰면 요거 때 요거의 비가 같다라고 나오죠. 요렇게 되죠. 어차피 요렇게 곱하는 거니까 얘도 크로스하면 똑같아지잖아요. 요렇게 크로스하면 똑같은 값이 나오니까 요렇게 식을 쓸게요. 선생님은. 됐죠? 그죠? 요렇게 썼습니다. 자, 그럼 요렇게 썼고요. 그럼 결국은 자, 2차 코일에 생성되는 전압이 있죠. 유도되는 전압, 유도기전력은 뭐를 이용해서 우리가 조절한다?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감은 뭐? 수를 조절하는 거죠. 수를 조절해서 높일 거다. 그럼 1차 코일보다 2차 코일을 뭐해? 많이 감아. 그러면 가문수에 비례해서 전압이 생기니까 2차 코일은 훨씬 더 높은 기전력, 즉 전압이 유도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낮추고 싶어. 그럼 1차 코일을 많이 감아, 2차 코일을 많이 감아. 1차 코일을 많이 감고 2차 코일을 뭐하는가? 적게 감은 거죠. 그러면 더 낮은 전압이 유도되겠죠. 그죠? 자, 그럼 넘어갈게요. 그럼 만약에 변압기에서 손실 전력이 없다. 그럼 1차 코일에 공급되는 전력과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전력은 선생님이 뭐하다고?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시간당 전기 에너지가 전력이잖아. 그럼 전기 에너지가 그대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에너지 손실이 없다라고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식을 하나 쓸 수 있죠. 그죠? 자, 뭐가? P1 이꼴 P2라며 선생님 위에 써줬던 식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식을 뭐 하는 거야? 전력식 누구? V1 곱하기 I1 이게 P잖아. 그지? 그럼 이게 누구랑 똑같다는 얘기야? V2 곱하기 I2 2차 코일의 전압 곱하기 전류값. 그지? 그죠? 요거 썼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럼 요렇게 식을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볼게요. 그러면 전압은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하고 그럼 전류의 세기는 비례한다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반비례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착각하는 거 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옴의 법칙 배울 때는 I는 R분의 V라 그래서 얘하고 뭐 하는 거야? 얘 커지면 얘 커진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잘못하면 비례를 쓸 것 같단 말이야. 그런데 비례 아닙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주의하셔야 될 게 P1 이꼴 P2라 그랬거든요. 전기 에너지가 일정하다는 얘기죠. 얘는 전기 에너지 양이 상관이 없으면 요걸 써도 돼.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전기 에너지가 한정돼 있거든요. 즉 그래서 잠깐만요. 잘못 썼네. V1 이꼴은 V2 I2가 돼야만 하거든요. 전기 에너지, 즉 에너지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값이 일정하려고 그러면 얘가 커지면 얘 뭐 하는 거야? 작아져야지. 그죠? 얘가 커지면 얘 뭐야? 작아져야지. 왜? 두 개로 곱한 값은 항상 뭐 해야 되니까? 일정하니까. 따라서 코일은 가문수에 비례하지만 얘는 뭐 하는 거야? 반대로 움직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비례. 그러면 식을 뭐 하는 거냐면 반비례는
분의 1로 지난번에 썼던 거 기억합니까? A, B는 반비례한다. 그러면 A, B분의 1 이렇게 썼던 거. 됐죠? 그래서 전류를 뭐 하는 거야? 뒤집을 거야. 즉 식을 어떻게 쓸 거냐면 자 위에 거랑 같이 몽땅그래 다 쓸게요. 자, 전압과 가문수는 비례해. 그래서 이렇게 나란히 썼지. 그런데 전류는 뭐야? 반비례한데 뒤집을 거야. 즉 I1 대 I2가 아니라 얘를 다시 뒤집는 거. 분의 1 되면 누가 내려와? I1이 내려오고 I2가 올라가죠. 누구만 조심하면 된다? 얘를 조심하라는 얘기지. 얘 조심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요 절대 오메 법칙 쓰지 마세요. 요거 혼동 많이 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요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오메 법칙을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요걸로 보셔야 돼요. 전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두 곱이 일정해야 돼. 하나가 커지면 하나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 요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뒤집어져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자, 그럼 전압을 높인다, 낮춘다는 자 1차 코일보다 2차 코일을 많이 감아. 그럼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높아. 그러면 2차 코일의 전압이 높아지니까 자 전압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하겠죠. 그죠? 자, 그럼 요거를 쓰고 싶어. 자, 그러면 N1이 큰 거야, N2가 큰 거야, N2가 큰 거지. 가문수. 요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전압을 낮추고 싶어. 자, 전압을 낮추려면 N1을 많이 감아, N2를 많이 감아. N1을 더 많이 감으면 전압이 뭐한다? 감소한다. 자, 저압은 자,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한다. 거기서 출발해서 요렇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식 좀 길게 설명을 했죠. 그죠? 자, 핵심 키포인트는 뭐 하는 거? 요 식을 외우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자, 전력식 있죠? P 이꼴 IV, I 제곱에 R, R분의 V 제곱 그 식이 외우셔야 되고요. 이 식도 역시 외우셔야 되고요. 됐죠? 그죠? 식 2개 외우고 전력식은 어느 때 어느 식을 쓸 건지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끌어다 쓰시면 되고요. 얘는 변압기가 나오면 어떤 걸 쓸지 모르니까 이걸 반드시 다 머릿속에 넣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대로 우리가 이걸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역시 이 문제도 없습니다. 교재 없고요. 다른 데서 가져왔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물을 것 같아서요. 물을 수 있어서. 자, 그럼 볼게요. 그림은 변압기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는 1대 10이래. 여기 1, 10이란 얘기죠. 그러면 이게 N1 대 N2가 뭐란 얘기야? 1대 10이야. 그럼 V1 대 V2도 몇 대 몇이야? 1대 10이야. 맞죠? 그죠? 자, 그러면 볼게요. 1차 코일에 공급되는 전력에서 전압이 얼마야? 1000V네요. 2차 코일은 그러면 몇 배 돼야 돼? 10배. 그럼 얼마가 돼? 10,000. 그럼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죠. 이 간단하죠, 이거. 대신에 조건은 변압기에서 에너지 손실을 무시한다. 즉 전력은 뭐하다? 같다. 전력이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1차 코일의 전력과 2차 코일의 전력이 같다는 얘기를 변압기에서 에너지 손실 무시한다. 저렇게 쓰거든요. 자,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10A다. 그럼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세기가 얼마냐? 자, 그럼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알려드렸던 식. 요 식 있죠. 즉 가문수와 전압의 비, 그 다음에 전류의 비 요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조금 익숙해지면 요거 쓰셔도 됩니다. 요 식에다 대입해도 답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익숙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자 P1, P2가 지금 뭐하다고? 같다며. 전력, 에너지 손실 없으니까. 그러면 왼쪽이 얼마야? 1000V라 그랬지. 그럼 얘 10A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이 뭐라고요? 1000V 계산해 놨죠. 그죠? 그러면 XA. 자, 따라서 X는 얼마야? 1A 되겠죠. 그죠? 따라서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쓰셔도 되죠. 볼트하고 암페어는 지난번에 오메 법칙 하면서 단위 설명드렸죠? 이것도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 단위는 같이 놀아야 되니까 물리 파트에서는요. 자, 그럼 이제 개념이 좀 이해되셨으면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력 수송 방법. 자, 요거는 그냥 보시면 되는데요. 자, 1번 볼게요. 1번. 효율적인 전력 수송 방법. 자, 첫 번째. 송전 과정 중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 높은 전압으로 송전한 후 가정이나 공장 등 소비지 근처에서 전압을 낮추더라. 자, 무언 송전? 고전압 송전. 전압 높이는 거 이거 지난번에 손실 전력 줄이는 방법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 송전 선로에 이상이 생길 경우 그 부분을 차단하고 우회하여 송전할 수 있고 전력 수송 거리를 줄여 손실 전력을 줄임. 즉 일단 거리를 줄여야 되죠. 왜?
이 거리 L을 줄이면 줄일수록 저항값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거미줄 본 적 있나요? 이렇게 거미줄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아우 너무 잘 그렸다. 거미줄. 자,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고장이 났다라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여기까지 와야 돼, 발전소에. 그럼 얘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경로를 찾았을 수도 있죠. 요렇게 찾아 써도 되고요. 아니면 뭐 또 다른 경로 요렇게 요 경로를 빼고 다른 경로 쓰면 되죠. 요렇게 되는 거 지금 뭐처럼 생긴 거 거미줄처럼 생겼다 그래서 거미줄 같은 송전 전력망 요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가운데 발전소가 들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여기 발전소. 그러면 사방으로 뻗어져 나가는 게 이상 없죠. 하나가 고장나도 다른 거 쓰면 되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 요즘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뭐 하는 거냐면 스마트 그리드 방식이라고 지능형 전력망입니다. 즉, 내가 그 공장에서 가동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9시부터 예를 들어서 오후 6시까지만 공장을 가동해. 그럼 그때만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때만 주면 되잖아. 근데 새벽 6시고 아니면 밤 10시고 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공급량을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기술을 이용해서 필요할 때만 뭐 하는 거야? 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필요 없는 시간에 송전선을 지나면서 사라지는 전기 에너지를 뭐 하는 거야? 없앨 수 있는 거죠. 요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요렇게 쓰는 거. 자, 그 다음에 안전한 전력 수송 방법. 지중선로. 자, 요즘에 송전선 전봇대 많이 없죠. 다 어디 들어가 있어? 다 지하에다 묻어버립니다. 안전을 위해서. 잘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오래된 동네 보면 전봇대가 그렇게 많은데 요즘 잘 없어요. 다 밑에 묻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장치 설치. 자, 고전압 송전선 주변에 구조물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고 사람 대신 로봇을 이용하여 선로 점검 및 수리, 즉 AI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위험한 일을 누구한테? 기계한테 대신 시킬 수 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스마트 그리드 이거 해놨네요.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력 회사에서 각각 얘네들과 서로 정보를 뭐 주고받으면서 실시간으로 준다. 요 그림을 안 보여드렸네요.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